8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죠? 이럴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쭉 보시죠. 좋은 소식이 별로 안 나오네요. 자, 비트코인이 일주일 기준으로 3%, 24시간 기준 1.93 하락 중이고요. 이더리움 일주일 기준 2.85, BNB 5.16, XRP 7.29, 에이다 7.87, 도지 10%, 솔라나 3.52, 폴카닷 6.62, 라이트코인 10.56, 비트코인 캐시 11.76, 아발란체 9.10, 체인링크 10.42, 스텔라 9.16, 유니스왑 13.32, 코스모스 7.71, 이더리움 클래식 8.16, 파일코인 8.66. 대부분 코인 시장이 박살나고 있네요. 이럴 때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제가 멘탈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타의 추정을 좀 불허하지 않을까요? 네, 웃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놔버리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하반기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된다. 늘 이렇게 크게 파고를 일으키면서 마지막까지 빤스까지 그들이 빨아먹으려고 하지 않나. 자, 그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고요. 자, 한 번씩 이슈를 살펴보자고요. 중국 불안에 쏟아지는 외인 매물.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죠? 미국발 2008년도 금융위기와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중국 불안에 쏟아지는 외인 매물, 코스피 2500선 붕괴되나? 7월 FOMC 의사록, 물가전쟁 끝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상 의견 우세를 친다. FOMC 의사록,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인정하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년 초 이후로 가능성. 막 딜레이가 되네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오시죠? 막 그렇게 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설 중국 광등성 주재회의에 중국 중앙 국영건설사 고위층 총출동하였다. 미 연준 긴축 깜빡이 원달러 환율 1340원을 돌파하였다. 자, 이러면서 미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주택 대출금리 22년 내 가장 높아, 미국 나홀로 호랑의 국채 발행 급증, 추가 긴축 리스크 작용하였다. 시장에 굉장히 파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어디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쫄리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량을 쪽 빨아 제끼는, 그들이 물량을 쪽 빨아먹겠죠? 물량을 던져버리면 포기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시장 지표를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41원. 원화의 약세가 가파르죠? 위험자산의 약세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위안의 약세도 가파르다. 신흥국 통화도 약세이다. 전반적인 주식, 코인, 위험자산의 약세. 자, 달러는 강세예요. 103.31.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도 달러는 아직까지 안전사일까요? 103.31 달러를 찍어서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이라는 파생상품, 이거를 미친듯이 사들였는데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는 끝이 나갑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는 79.38달러. 자, 유가가 공급 이슈로 인해서 많이 떠있죠. 하락폭이 약합니다. 아직까지. 간밤 해외 증시 미국이 나스닥이 1.15, S&P가 0.76, 다우가 0.52 하락했어요. 반등 나온 폭 대비 조금 더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정 대비해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쏟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대비해서,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그 기울기가, 프로테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그죠? 떨어진 거 대비해서 반등 나온 속도가. 그러면서 미 국채금리를 보니까 10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30년물 다 튀었거든요. 강하게. 연준이 또 추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튀었으니 위험자산인 자산시장이 그게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엄청난 노이즈를 일으키겠죠? 이때다 싶어서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아주 그냥 개인들의 그 자금, 그 코인이나 주식을 쫙쫙쫙 빨아들이겠죠. 자, 이게 1일짜리인데요. 쭉 떴어요. 10년짜리. 1개월치를 보더라도 고점을 돌파해버렸네요. 그쵸? 3개월물을 봐도 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물량 소화하고 뚫어버렸어. 그죠? 자, 그리고 1년. 뚫어버렸네요. 5년. 고점 뚫어버렸어. 10년. 거의 뚫었습니다. 최고치예요.
10년 만에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이다. 그리고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다. 주식, 코인, 중국 부동산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세계 경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공포로 온통 휘가 맞다.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럴 때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이럴 때 알트코인 기준입니다.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야 될 때. 물론 진짜 빤스까지 들어가야 될 때는 FTX 사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반등해서 살짝 떨어진 상태잖아요.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지치죠. 많이 지치게 만들고 고름이 터지고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들의 의견을 읽었죠. 포기하게 만들어서 지들이 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의도와 똑같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금 계속 분할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들이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매집을 해야지요. 그들의 의도를 읽었다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폭등 장세를 확신하신다면, 또는 큰 그림에서 이 시장의 메가 팽창을 확신하신다면 지금은 매집하기에 참 좋은 찬스이죠. 알트코인 기준으로 하락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비트와 이더는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변 쪽에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XRP가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근데 본인이 자신 있으면 XRP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측변에는 이 좌변 측을 빼고 우측편에는 뭐다? 알트의 대장들을 모아 가셔라. 지금 알트코인을 매집하기에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그들이 그 시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제가 멘탈 관리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끝 강조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야 될 투자 견지, 투자 원칙, 철학.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 멘탈.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다. 펀더멘탈을 가치를 알기 위해선 공부, R&D가 필수입니다. 이 R&D 기반 아래 욕심을 버리고 공포에 쫄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우직하게 항해를 지속해 나가는 것.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태풍이 몰아쳐도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냥 놔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빠져있는 계좌잔고를 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저는 그 계좌잔고를 믿지를 않아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지금 계좌잔고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바라 그럴까요? 1000배 이상 커지는 거에 목적지가 가 있어요. 저는요.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계좌잔고가 당연히 저는 시장에 투자했는데 1000배 이상을 상장하는 게 누가 보기엔 또라이겠죠. 근데 그 또라이의 눈에는 그 99%의 대중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그 99%의 마음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놔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계좌잔고가 지금 박살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머리야. 그리고 이게 실시간 계좌잔고. 내 머릿속 계좌잔고가 막 찍히죠? 실시간 계좌잔고는 마이너스 폭이 커져가고 있어. 얘가 뇌파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계좌잔고랑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단백질이 미친 듯이 분비가 돼. 고통이 너무 심해. 그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이, 설계자 또는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그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되니까 포기하고 던져버리니까. 여기서 탈출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쪽 빨아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냐? 그냥 놔버리세요. 이거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연결되어 있는 줄을 놔버리라고.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왜? 오늘도 제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진짜구나. 스위프트 2.0 진짜구나. 얘네들이 진짜 만들고 있구나. 100% 진짜 오는구나. CBDC의 세상과 혈관망이 진짜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서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실천적인 방안에서, 자, 그렇게 놔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집착이 뭡니까? 광적인 집착을 하죠. 어쩔 수가 없죠. 뭐 전 재산과 총알이 다 들어갔으니까 미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다 겪었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이 처방전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놔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놔버리라고. 얘 안 망하니까 어디 안 도망가. 어디 안 도망가고 안 사라진다고. 나만 안 팔면 그냥 이 과정 거쳐나가서 미친듯이 팽창한다고 끊임없이 언급드렸잖아요. 놔버려라 1번. 그리고 2번. 실질적인 행동 지침으로, 여기 지금 머릿속이 온통 집착돼 있잖아. 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선 다른 집착할 걸 찾아야 돼. 엄청나게 집착할 걸. 그래서 제가 성공할 대상을 찾아라. 또는
집착할 대상을 또 찾으세요. 엄청나게 집착을 해. 그럼 집착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쵸? 얘는 얘대로 굴러가. 100% 시장이 1000배 이상 커진다니까? 이거 2번짜리에다가 내가 무언가 시간을 할애할 대상을 찾으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저는 방송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체력이 딸릴 정도로 에너지를 막 쏟아부어 나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성공할 대상이면 참 좋아요. 그럼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그럼 둘 다 같이 함께 갑니다. 이게 에너지의 파동의 분산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거를 찾으세요. 에너지를 분산할 거. 조금 더 귀에 꽂히게 말씀드리면 과하게 집착할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내 실시간 계좌 잔고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방송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영상 하나에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나 그것 대비해서 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 가치가 현재 많이 역사상은 좀 그렇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가치가 현재 다른 대상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제 가치 대비해서 떨어져 있다. 경제, 금융, 바이오, 산업, 코인, 블록체인,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R&D를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제 채널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항상 하고 있기도 하죠. 이걸 키우는데 저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저도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자만이다. 그리고 그 자만을 기반으로 한 욕심을 부릴 때 공포보다 엄청난 파고가 밀려옵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저 또한 자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갈 거니까요. 아시겠죠? 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이렇게 노이즈를 막 파고를 치면 좀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 시기는 걔네가 정하는 거니까. 비트페이, XRP 글로벌 결제 지원 본격화, 리플 채택 가속화를 전망한다. 자, 이거를 더 크립토 베이직에서 보시죠. 어차피 국내 미디어야 외신 가지고 이거 갖고 기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 XRP 전 세계 수백 개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한다. 비트페이 사용자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가맹점에서 XRP를 사용하는 동시에 비트페이 지갑에서 XRP를 교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비트페이는 XRP를 지원하는 최신 업체 중 하나입니다. 자, 소송에서 판결로부터 규제 명확성을 받은 직후 개발이 이루어졌다. 비트페이가 8월 4일에 XR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사용자는 비트페이가 지원하는 수백 개의 상점에서 XRP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0개 이상의 지갑에서 XRP 결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비트페이는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직접 XRP를 결제를 수락함에 따라 사용자가 최고의 온라인 소매업체, 대면 소매점에서 지갑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비트페이. 이거 알아볼까요, 한번? 비트페이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비트페이는 가맹점을 위한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초기 자금은 여기 바로 베리 실버트가 나오고 있죠. 베리 실버트. 이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 비트페이의 트위터예요. 비트페이는 XR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발표하여 전 세계의 비트페이 사용자가 모든 비트페이 솔루션에서 XRP를 구매, 저장, 교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페이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이시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도지, 라이트, XRP가 딱 하고 여기 등재가 되어 있네요. 그쵸? 현지 통화로도 바꿀 수가 있다.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화, 파운드와 멕시코 페소, 뉴질랜드 달러. 자, 그쵸? 그리고 또 각가지 토큰들로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죠. 그쵸? 여기에 XRP가 등재가 됐다. 그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페이에도 베리 실버트,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었다.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프라 망에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전 세계 핵심, 실시간 결제망, 돈에서, 종이에서 코인으로, 0과 1로 바뀌는 그 시스템을 깔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위프트 2.0 망이에요. 당연히
그 뿌리 깊숙해 있는 스위프트 1.0 망의 주인들이 그 2.0의 인프라를 깔아 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 공존 업체와 함께 그 심장에 리플 네트워크 XRP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이들과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자 스위프트 2.0이자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4차 산업의 또 한 가지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리플, 법원 SEC 중간항소 기각해야 입장문을 제출해냈다. 자, 법원에서 SEC 중간항소를 기각해야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기는 누가 정한다? 그들이 정한다. 저는 그냥 음모론을 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원리, 제 방송은 뭐였죠? 고기 잡는 방법, 원리, 본질을 알려주는 방송이죠. 제가 관심 있는 게 그 분야니까. 고로 저는 그냥 음모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요. 아띠 자리와파은행 국경간 결제 네트워크에 리플렛에 합류하였다. 자, 이게 2022년 1월 18일입니다. 모로코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아띠 자리와파 은행이 리플이 만든 글로벌 국경간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에 합류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제가 아프리카 선점을 끝냈다. 이미 깃발을 다 꼽았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선전망은 다 끝이 났습니다. 거기 작은 혈관들이 이제 공사가 구축되고 있는 과정이죠. 11년간 확장해 왔어요. 웹3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미국발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달러는, 종이는 이제 금기만을 넘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바로 MBS까지 매입을 하셨습니다. 주택담보저당증권, 파생상품까지 매입을 하게 되었죠. 그럼 뭐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 새로운 통화 시스템인 CBDC, 그리고 이 각국의 전 세계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건 새로운 물질은 0과 1에 실시간으로 이동해 나가기 위해서 그 망을 11년 이상 깔아왔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 과거의 시스템은 끝이 났는데, 수명이 다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설계해 와서 이제 공사를 구축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시기가 되면 개인들, 그리고 소매, 대중들은 이거를 100%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법과 그리고 제도와 채택과 인식을 다 만들어낼 테니까요. 자, 코트라의 홈페이지입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여기 보시면 남아공에서 2023 정상회의 앞둔 브릭스. 자, 그러면서 브릭스의 외연 확장 여부 결정하였다. 여기 보면 모로코가 포함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5개국에서 19개국, 그리고 41개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자, 방글라데시 주목해주세요. 아프리카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지리아, 그리고 모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이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전세계 베네수엘라, 베트남, 아세안 다 가입하고 있죠? 여기가 확장을 하고 있다 현재. 그러면서 신흥국가 개도국을 통칭한 글로벌 사우스의 관심에 따라 67개국 정상이 초청됐으며 현재까지 34개국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이다. 인도 측은 브릭스 신규 가맹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어쨌든 여기 브릭스에 상당히 많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엉뜨렸죠? 이게 스위프트 2.0 망이에요. 이 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읽어야 돼요. 단순히 브릭스가 확장한다. 이게 아니고. 왜냐? 이 모든 부분은 달러의 시스템이 끝나갔다. 2008년도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설계 작업은. 그리고 그들이 스토리 라인에 따라, 그리고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시계추를 이동을, 에너지의 파동을 점진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스위프트 1.0 망에서 러시아 배제, 무역거래 루브라와 위안화, 그리고 추후 무역거래에 CBDC를 사용하게 되겠다. 브릭스가 확장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전 세계 4강이라고 하죠. 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그 망은 확장한다. 최근에 아세안, 중동, 남미, 호주, 5대양 6대주, 스위프트 망은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흔들기에 당하지 마세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명의 출입구에 서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도착하셔야 된다. 가격 따위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1000배 이상 성장한다. 자, 본 김에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복습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림이 눈에 익죠. 아, 진짜 확장하는구나. 진짜 이게 오는구나. 또 새로운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걸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돼서 그들은 설계 작업이 끝냈구나. 그들의 도매망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죠? 뭐 직원들이 될 수 있겠죠. 뭐 좋은 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직무도 빠르니까. 그리고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진짜 기업의 결정은 어디서 하죠? 이사회에서 합니다. CEO와 그리고 이사진들이 하죠. 그 위에 누가 있다? 최대 주주가 있다. 물론 최대 주주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도 있기도 하고, 물론 뭐다? 쩐주이다. 거기 자금을 댄 애들이 주인이다. 우리는 그들의 목적지를 따라서, 설계 도면을 따라서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미래를 읽는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방송의 모든 포커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리플, MFS 아프리카와 ODL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이 MFS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 아프리카 중심 지역에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그 핵심 결제 인프라망의 핵심입니다. 모바일 최대 아프리카의 네트워크. 아프리카랑 뭔가 하려고 한다면 아프리카 대륙과 MFS 아프리카와 무언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2월이에요. 비자와 MFS 아프리카 전역에서 더 많은 소비자와 사업체에게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비자가 합류했죠?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얘네뿐만 아니라 애플페이, 구글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카카오, 네이버, 라인, 전세계 인도 페이티엠 모든 결제망은 다 일원화가 됩니다. 그게 빅테크가 중심이 됐건 이제 전통 트레디파이에서 그쪽으로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는 것 뿐입니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1억 8천만 개 이상의 모바일 지갑을 하나의 API를 통해 연결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디지털 결제 허브인 MFS 아프리카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시장에 비자 결제 자격 증명을 배포할 예정이다. 얘네와 리플이 파트너십을 맺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브락뱅크 5개의 새로운 송금 교환 회사와 제휴하였다. 이 브락뱅크가 어디하면 방글라데시, 여기에 핀테크 기업인 송금업체인 최대 송금업체입니다. 바로 빅캐시, 얘 모회사가 바로 브락뱅크예요. 브락뱅크. 얘는 다시 한번 뭐다? 브락뱅크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 브락뱅크 2021년 6월 달이죠. 여기에 자회사가 어디다? 방글라데시 송금 기업인 빅캐시입니다. 얘는 리플렛에 가입하게 되었죠. 2021년 1월. 자, 그러면서 소프트뱅크, 동아시아 지역을 확장을 책임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이죠. 뒤에 손정희가 있다. 비전 펀드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하고 연결되게 된다. SBI R3로 연결되게 되죠. SBI R3는 R3랑 연결되게 된다. SBI R3는 SBI 리플 아시아로 연결되게 된다. 이는 다시 한번 리플과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2.0과 연결되게 된다.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게 된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제의 세상이고요. 소프트뱅크, 방글라데시 송금기업인 BKC 지분 20%를 확보하였다. 방글라데시 1등 핀테크 기업이다. BKC는 브락뱅크의 자회사로 시작해서 1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에서 BKC를 통해서 5천만 가구의 생계 소득이 입금되고 경제활동 지출에 BKC가 이용된다. 방글라데시 핀테크 시장 점유율은 50% 내외이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 멀린다 재단도 BKC의 주주이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여기에 또 하나, 한 예로 중국 알리바바 계열 알리페이로부터 안면인식 등 기술 제공을 받았다. 알리페이,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참여가 다 돼 있네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또한 선점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에 기반을 둔 아시아뱅크, 뱅크아시아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리플렛에 통합되었다. 자, 그리고 리플은 가나 핀테크 회사인 와야와 협력하여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즉시 지불을 강화합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과 MFS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금융 포용성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웨스트 유니언은 결제 웨이트웨이, MFS 아프리카와 제휴하여서 아프리카 전역의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수백만 개의 모바일 지갑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 아프리카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 파트너를 두들겼다. 자, 그리고 리플 파트너 MFS 아프리카 130개 금융기관과 외부 송금을 촉진한다. 리플의 파트너인 MFS 아프리카가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외부 송금을 위해 액세스뱅크와 협력했다. 액세스뱅크 고객은 MFS 아프리카 파트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액세스의 즉각적인 아웃바운드 송금 범위를 130개 아프리카 기반 금융기관과 4억 개 이상의 모바일 지갑으로 확장할 것. 자, 그러면서 2018년 12월입니다. 웨스턴 유니언, 리플과 협력하여서 블록체인 지불 테스트를 고려한다. 이미 다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고 그 망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웨스턴 유니언. 자금 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이 주요 주주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그 망은 결국 선점을 끝냈고 이제 작은 혈관들로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겠죠. 그지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XRP, 리플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유명 재테크 저자 린다 존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XRP 구입 적기이며 XRP를 현재 수준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지났지요. 그러나 지금도 큰 그림에서 보면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언급하고 있어요. XRP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XRP 등 일부 알트코인의 저가 매수에 나서라고 권유했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각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모아가셔라.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서 자신 있으면 XRP만 모아가시고 멘탈 관리의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여기 합류하는 걸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친 듯이 흔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 그거를 정말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거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마라톤을 완주할 확률이 무척 올라가겠지요. 그지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